발단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흘러나온 은밀한 소문에서 시작돼요. 저 형사님, 강도로 잡혀온 박 씨가 전에 사람을 하나 죽였다던데? 소문의 당사자를 불러내서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웬걸? 맞대. 마대자루에 담아서 거기 묻었다고. 술술 자백을 한 거예요.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가서 포크레인으로 팍 팠죠. 그랬더니 빼박인데요? 당연히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3인조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끝난 지 1년 4개월 뒤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돼요. 살인자로 몰려 평생을 감옥에서 살 뻔한 20대 청년 3명이 극적으로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누명?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 사건은 무죄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세 사람이 지목한 장소에 시신이 나왔잖아. 마대자루에 담긴 시신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렇지. 위치는 어떻게 알고? 범죄 가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발견된 사체의 죽음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는 21년째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건은 없었던 거야. 응?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무죄라고. 그래서 저는 이 3인조와 이 시신은 무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3인조가 사람을 죽였다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허. 근데 3인조가 그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신이 매장돼 있던 상황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어쩌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 의심이 지워지질 않는 거죠. 2001년 7월 박 씨와 강 씨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강도를 계획하고 최 씨를 찾아가 우리 같이 한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셋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콘도였고요. 네. 범행은 이 콘도 3층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객실로 들어가는 걸 본 범인들은 직원으로 가장해서 방에 침입을 했고 흉기로 위협하며 지갑에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피해 남성이 반항을 하니까 콘도 옥상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다가 결국 준비해온 흉기로 남성의 복부를 찌른 후에 옥상 난간 아래로 밀어서 추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1층 화단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남성을 커다란 비닐봉투에 싸서 다시 마대자루에 넣은 뒤 가까운 공동묘지로 이장을 했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허위 자백이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목격했던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정말 허위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3층에 잘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해결을 하는데 굳이 옥상까지 데리고 가서 폭행을 한 게 난 첫 번째 이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옥상에 가서 떨어뜨렸어. 근데 이럴 수도 있으니 우리 마대자루와 비닐 등등을 미리 준비할까? 라고 사전에 준비를 했다고?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준비물은 이미 준비해놨다. 난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지. 공동묘지에서 나온 시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허위 자백이라면 그 시신이 딱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이게 2001년 11월 18일 유골이 발굴될 때 현장의 영상이에요. 완전히 대꼬를 한대. 꼬라 됐네. 진술이랑 똑같아요. 마대자루를 풀어보니까 진짜. 비닐에 유골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되게 가까운 데 있네요. 시체 발견 위치는. 그냥 길 건너네요. 그냥 길 건너. 사망 신고를 하시고 땅이
분들은 그냥 몰래 갔다가 거기다 다 가묘를 하고 그랬어요. 묘를 받아보면 거기다가 세구가 나오고 내구가 또 묻은 데다가 또 위에다 또 묻고 했는 그게 많이 나와요. 왕왕 있었던 일이구나. 제대로 된 묘지가 아닌 곳에서 시신이 나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는 곳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신이 그냥 일반적인 시신이 아니라는 거죠. 상의, 아식스 회색 잠바, 필라 티셔츠, 하의, 면바지, 검정색 가죽 협대, 빨간 양말. 상기인은 강도 상해 사건으로 발견 당시 땅속 마대자루 속에 구부린 자세로 발견되었으며 그 피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필라 브랜드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게 다 우연이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유골 자체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일단은 의복 상태도 그렇지만 이제 발견된 당시에 이게 구부린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자세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시간 아니면 3시간 정도의 이제 경직이 오기 시작을 해요. 사후 경직. 그 시간이 지나서 강직이 있으면 2-3시간 안에 지금 시신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감회장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발견된 시신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묻혔는지는 밝혀진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 3인조 중에 강 씨가 첫 진술을 할 때 모르는 투숙객이 아니라 아는 형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가 뭐냐면 500만 원을 빌려간 동네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형이 돈을 갚겠다고 해서 콘도 옥상에서 만났다는 거죠. 근데 갔더니 돈을 안 주고 딴소리를 이 사람이 하길래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진술을 경찰서에서 한 거죠. 그 수많은 눈을 피해서 옥상까지 올라간 것도 그리고 아까 뭐 범행 도구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해간 것도 그렇게 되면 좀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요. 맞아. 뭐가 불안하니까 챙겨갔을 수도 있는 거고. 강 씨가 지목했던 그 채무자를 찾아봤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죠.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친구가 지금 죽었어요. 지병으로 그 암으로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한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라는 친구하고 제가 그 방을 같이 구해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씩씩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죽은 사람이 되어 있다고. 그냥 뭐 돈 빌리고 그랬어.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요. 씨는 왜 그랬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새끼 너 왜 나 죽였다 그랬어? 그때는 뭐 딱히 생각나는 이름이 너 이름밖에 없었어. 몰라. 그냥 그땐 그랬어. 미안해. 그거 도망가더라고요. 황당한 얘기네. 아는 형이라 그랬잖아요. 네. 형도 아니에요. 형이 아니에요? 예, 채무자가 더 어렸어요. 아무나 실제 얘기한 나이는. 거네. 예.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뱉은 거네. 근데 거짓말로 이렇게 자백을 하면 본인이 더 불리할 텐데 아무 소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허위 자백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해요. 근데 꼭 강압 수사가 아니더라도 심리적인 압박만 받아도 허위 자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 인생에서 했던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죠. 범행 일시부터가 사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2000년경에 범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2000년경에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수감돼 있었단 말이에요. 시기가 안 맞는구나. 세 명이 동시에 움직일 수가 진짜? 없는. 그러네. 근데 2000년에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 셋이. 그 범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이게 아니네. 그래서 다시 또 1년 뒤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보니까 막 그 범행 일시도 막 몇 년이 널뛰기를 하게 되고. 며칠도 의심할 법한데 몇 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소설이어도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요.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2001년
네. 7월입니다. 왜 하필 또 7월입니까? 왜 계속 7월에 맞출까? 자, 여길 보세요. 여기 차가 한 대 있죠? 네. 이 차가 바로 이 떨어진 남자를 트렁크에 싣고 안매장을 하러 갈 때 썼다는 바로 그 차예요. 네. 근데 수사 기록 안에서 이 차가 빨간색이었다가 흰색이었다 막 바뀌거든요. 차종도 여러 번 바뀌고. 자기 차 색깔이랑 이거 차종을 어떻게 헷갈려요? 그러게. 옷은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차를 왜 기억? 아니, 심지어 자기 차를. 자기 차가 아니고 3인조 중에 한 명인 박 씨가 바로 2001년 7월 초에 차를 렌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7월로 맞춘 거지. 차를 그때 렌트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입을 맞추고. 그런데 변호사님이 아주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어요. 그날 이 차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박 씨가 차량을 빌리자마자 그날 바로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겼거든. 쓸 수가 없네. 사실 소름 돋아. 렌트를 뭐야. 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수리에 들어가는 것도 흔한 케이스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범행 시기가 일단은 2001년 7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신이 발견된 걸 11월입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이제 발견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까 왜 백골화된 걸 보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거칠게 얘기해서 1대 2대 8이라는 캐스퍼의 법칙이 있어요. 100이라는 부패를 완성하는 데는 공기중은 하루, 물속은 이틀, 흑속은 8일 정도, 상대적으로 더 걸린다고 보거든요. 땅속 굳어놓은 사람이 4개월 만에 백골화 된다는 건 거의 그런 예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거의. 훨씬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죠. 공기를 안 만나니까. 백골화에는 단순히 그냥 살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파먹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런 시식성 곤충들이 분명히 와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 차단돼 있잖아요. 벌써 비닐이나 마대자루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언론지상에서 존속살해하고 시신과 1년 또 몇 개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보더라도 백골화는 안 돼 있어요. 그 매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백골화가 됐다는 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2001년 7월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범행 시기가 아예 다 틀리네요. 범인들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옥상에서 칼로 찔러서 밀어가지고 밖으로 추락해서 화단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감정 의뢰가 된다면 이 뼈를 놓고 추락을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골절이 없대. 말도 안 돼. 의복을 우리가 법의학적으로 제2의 피부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을 육안적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더라도 의복에는 분명한 물리적 힘들이 남아있거든요, 근거가. 특히 칼이 사용됐다면 거기 합당한 신체 부위에 합당한 부위에 자창이 있죠, 당연히. 희한한 사건이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법정에서 다툰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저는 이미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3인조가 범인이다 뭐 이거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범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이 시신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뭐가 됐든? 그 구체적으로 옷이나 이런 것도 맞췄잖아요. 마대자루 이런 것도 너무 그거 어떻게 알아? 너무 소름 돋게 맞는다 이거죠. 당시 가족들이 수감돼 있던 강 씨를 만나서 물어봤대. 너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아냐?
그때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근데 왜 너도 필라트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관련해서 필라가 완전히 필라트로 있다냐. 그때 너 여름에도 여름에 난 필라트로 입고 다녔잖아. 그 생각나고 필라로 얘기한 거야. 근데 봐봐, 다른 건 하나도 특정 안 하고 필라라는 브랜드의 티셔츠만 특정한 거잖아. 90년대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열풍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누나도 입었고 자기도 있었던 그 옷을 그냥 막 강압수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 거라는 게 이 강 씨의 주장인데, 아무리 열풍이었어도 그거를 맞춘다고. 그게 뭐 우연히 맞는다는 거. 그러니까 저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힌 거지. 만약에 맞아 떨어졌다면. 살인이라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텐데 그거를 막 쉽게 자백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여러 연구들이나 실제 사례에서도 보면 지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걸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냥 허위 자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야, 태규가 다 얘기했어. 뭐 이렇게. 누군가는 자백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버티면 내가 이제 주범이 돼버리고 더 중한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경찰서에서 왜 했다고 그랬어? 안 한 거를? 녹음시켜갖고 그걸 계속 나한테 부재 쓰는 거야. 이거는 정말 유도신문에 의한 조사,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 3인조가 이 지능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저희 것으로 밝혀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이 콘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까? 굳이 갑자기 이 콘도가 왜 생각이 났을까요? 이 콘도요? 강도로 붙잡히기 며칠 전에 네. 집 근처 비디오 가게에서 이걸 빌려갔대요. Say yes. 어디까지 갑니까? 예, 저희 속초까지 가는데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바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그 콘도였어요. 에? 그리고 옥상에서 남자를 칼로 찔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진술할 때 그 칼이 람보 칼이었다고 했거든. 람보 칼?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박중훈 배우가 쓴 범행 도구가 바로 람보 칼이었어요. 그 영화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자기가 살인범이 되고 말고가 정해져 있는데 그 영화 본 거를 지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없는 일을 결국은 어디선가 본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골은 누구 온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사건을 의심의 눈초리로 다시 본 게 지금 형이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에요. 2심 재판 때도 재판부가 그 유골을 재조사해봐라 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화장 처리가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증발됐네. 아직 뭐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 여성 피해자 신원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인적사항을 찾으라고 얼마나 지방청하고 법정에다 복각했습니까? 내가 이게 계속 찾으라고 다른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했는데 결국 보죠. 정부에서 지침을 전부 다 감회장을 하지 말고 전부 다 화장을 해버려라. 이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범행의 피해자의 백골사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국가수에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경찰이 관할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감회장을 해놓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작정 넘겨버린다는 것은 사실 문제는 있어요. 유골 상태로 봐서 이 남자분은 범행을 당했다면 한 언제쯤 범행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밀봉되어 있고 또 마대자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런 백골은 최소한 5년 이상? 최소 5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송으로는 이 내용을 좀 전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90년대 초중반에 30, 40대였던 남성. 필라 긴팔 티셔츠에 아식스 면 점퍼, 폴로 면바지에 빨간 등산 양말을 신고 계셨다고 합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이 사라졌다, 이걸 기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